야, 거지가 왜 신성한 학교로 와? 당장 안 나가? 교무실 창문이 덜덜 흔들릴 정도로 담임 교사의 악다구니가 쏟아졌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까만 기름때를 뒤집어 쓴 채 숨을 몰아쉬는 아버지,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자퇴서에 서명을 강요당하며 오열하는 딸. 담임은 코를 틀어쥐고 손을 휘저으며 가난한 부녀를 향해 벌레 보듯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담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거지라고 손가락질하며 쫓아내려던 이 남자가 학교 재단을 쥐락펴락하는 수백억 대의 최대 후원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잠시 후 교무실 문이 열리고 교장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 기름 묻은 작업화 앞에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벌어진 아주 소름 돋고 완벽한 반전. 사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중한 기계음이 귀를 때리는 거대한 대형 공장 내부입니다.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멈춰선 거대한 정밀 설비 주변을 둘러싸고 발을 동동 구릅니다. 공장장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리칩니다. 이거 당장 재가동하지 못하면 우리 회사 납품 일정 전부 취소됩니다. 다들 빨리 어떻게든 원인을 찾아보세요. 기술자 한 명이 작업복 소매로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합니다. 핵심 모터가 완전히 나갔습니다. 외국에서 새 부품을 들여오지 않는 이상 당장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절망에 빠진 무리 사이를 헤치고 강철민이 걸어 나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까만 기름때가 잔뜩 묻은 낡은 작업복 차림입니다. 강철민이 손에 든 무거운 스패너를 멈춘 기계 안쪽으로 들이밀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다들 조금만 뒤로 물러서 보세요. 모터가 고장난 게 아니라 회전축이 미세하게 틀어져서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3분이면 충분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강철민은 거침없는 손길로 기계 내부 깊숙한 곳에 나사를 조이고 틀어진 축의 위치를 다시 맞춥니다. 정확히 단 3번 스패너를 강하게 돌리자 멈춰있던 수십억 원짜리 정밀 설비가 다시 웅장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공장 안의 모든 기술자들이 두 손을 번쩍 들며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공장장이 강철민의 두 손을 덥석 잡으며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외칩니다.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명장이십니다. 회장님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 공장 문 닫을 뻔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철민은 목에 두른 낡은 수건으로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쓱쓱 닦아냅니다. 이런 장고장에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기계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기본에 충실하게 살피면 다 정답이 나옵니다. 저는 이만 제 본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강철민은 공장 주차장으로 걸어가 시동을 걸면 덜덜거리는 소리가 나는 자신의 낡은 화물 트럭에 올라탑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계 명장이자 수백억 매출을 올리는 강소기업의 실질적 오너인 강철민이 향한 곳은 변두리의 작은 자동차 정비소입니다. 강철민은 언제나 정직하게 땀 흘리는 노동의 가치를 잊지 않기 위해 남몰래 이 허름한 정비소를 운영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명문사립고등학교 2학년 교실입니다. 새학기를 맞아 담임 교사 박동식이 교탁에 서서 학생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누어 줍니다. 박동식이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는 교실 전체를 향해 목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다들 방금 받은 기초환경조사서 빈칸 없이 꼼꼼하게 채워 넣으세요. 특히 부모님 직업란은 두루뭉술하게 쓰지 말고 정확한 직장 이름과 직위를 적어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을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 진로 지도를 아주 정확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자료니까 성의 있게 적으세요.
강수아는 책상 위에 놓인 종이를 바라보며 연필을 만지작거립니다. 강수아는 늘 낡은 작업복을 입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으니 언제나 당당하라고 당부했던 강철민의 따뜻한 가르침을 떠올립니다. 강수아는 연필을 꽉 쥐고 부모님 직업란에 자영업이라고 적은 뒤 이어서 카센터 운영이라고 또박또박 적어 넣고 제출합니다. 종이를 모두 걷어간 박동식은 교무실로 돌아와 자신의 자리에 앉습니다. 안경을 고쳐 쓴 박동식은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학부모들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김지훈 아버지는 시내에서 제일 큰 병원 원장이군. 이민지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고. 아주 훌륭해. 이런 든든한 집안 아이들을 확실하게 밀어줘야 나중에 나한테도 큰 이득이 돌아오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넘기던 박동식의 손길이 강수아의 종이 위에서 딱 멈춥니다. 강수아의 서류를 확인한 박동식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얼굴에 경멸 가득한 표정이 떠오릅니다. 자동차 정비소 운영. 동네에서 타이어나 갈아 끼우는 하잘것없는 직업이구만. 학비 비싼 우리 명문 사립학교에 이런 아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 괜히 우리 반의 수준 높은 분위기만 흐리는 거 아니야. 박동식은 강수아의 서류를 서랍 구석에 대충 던져버리며 혀를 끌 듯 찹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정문 앞입니다. 박동식은 교문 지도라는 명목으로 나와서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광택이 나는 최고급 외제차 한 대가 교문 앞에 부드럽게 멈춰섭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김지훈이 내리자 박동식은 허리를 깊숙이 굽히며 만면에 웃음을 띠고 다가갑니다. 아이고, 우리 지훈이 일찍 등교하는구나. 어머님도 아침 일찍부터 아들 등교시키느라 운전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훈이는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아주 잘 지도하고 있으니 아무 걱정 마시고 안심하십시오. 운전석에 앉은 김지훈의 어머니가 창문을 내리고 가볍게 목례를 하자 박동식은 차가 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을 때까지 두 손을 흔들며 배웅합니다. 이어서 이민지가 아버지의 대형 승용차에서 내릴 때도 박동식은 쫓아가 살갑게 아침 인사를 건네며 굽신거립니다. 잠시 후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자전거의 페달을 밟으며 강수아가 교문을 향해 다가옵니다. 박동식은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얼굴을 싸늘하게 굳히며 강수아 앞을 떡하니 가로막습니다. 강수아, 자전거 당장 멈춰. 너 지금 학교에 오면서 복장이 그게 뭐야? 강수아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신의 단정한 교복 차림을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묻습니다. 복장이 어디가 잘못되었나요? 명찰도 똑바로 달았고 치마 길이도 무릎 아래로 규정대로 입었습니다. 박동식이 강수아의 발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매섭게 쏘아붙입니다. 양말 색깔이 왜 그렇게 튀어? 넌 우리 학교 규정에 흰색이나 검은색 양말만 신게 되어 있는 거 몰라. 어디서 촌스럽게 짙은 회색 양말을 신고 와서 학교 물을 흐려. 넌 오늘 복장 불량으로 벌점 3점이야. 선생님, 교칙에는 눈에 띄지 않는 무채색 양말을 신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은 짙은 회색도 무채색에 해당합니다. 억지 벌점은 부당합니다. 강수아가 논리적으로 또박또박 대답하자 박동식은 얼굴이 붉어지며 언성을 높입니다. 어디서 선생님 말씀에 꼬박꼬박 말대답을 해. 집안이 가난하면 학교 생활이라도 바르게 하고 다녀야지.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우리 학교 수준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야. 당장 자전거 끌고 운동장 구석으로 가서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벌 서고 있어. 강수아는 억울함에 입술을 꽉 깨물고
자전거 핸들을 잡은 채 묵묵히 운동장 구석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지나고 수학 수업 시간입니다. 박동식은 칠판에 기본적인 미분 공식을 적어놓고 교실을 쓱 둘러봅니다. 자, 방금 배운 이 공식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반 수석인 지훈이가 한번 일어나서 이 문제를 풀어볼까? 우리 똑똑한 지훈이 정도면 눈 감고도 풀 수 있겠지. 김지훈이 자리에서 거들먹거리며 일어나 교과서 예제 문제의 쉬운 답을 말합니다. 박동식은 과장된 동작으로 손뼉을 치며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역시 우리 지훈이야. 머리가 어쩜 이렇게 비상할까? 이대로만 열심히 하면 명문대 진학은 아무런 문제도 없어. 다들 지훈이 보고 좀 배워라. 박동식은 김지훈을 자리에 앉힌 뒤 교탁 위 명렬표를 매섭게 훑어봅니다. 박동식의 뱀 같은 시선이 교실 맨 뒷자리에 앉은 강수아에게 향합니다. 강수아, 당장 일어나봐. 너도 공부 좀 한다고 들었는데 선생님이 내는 문제 한번 칠판에 나와서 풀어봐라. 박동식은 분필을 집어들고 칠판 한가운데에 복잡한 수식들을 빼곡하게 적어 내려갑니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완전히 벗어난 대학교 수학 전공자 수준의 아주 난해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다 적은 박동식이 분필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비아냥거립니다. 어때? 문제만 봐도 눈이 핑핑 돌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비싼 학원을 못 다니면 학교 수업이라도 열심히 들어야 할 텐데 넌 오늘 아침부터 태도가 엉망이야. 모르면 모른다고 반 친구들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교실 뒤로 가서 손들고 서 있어. 반 학생들이 일제히 강수아를 쳐다보며 수군거립니다. 강수아는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곧게 자리에서 일어나 칠판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갑니다. 강수아는 칠판 지우개 옆에 놓인 분필을 집어들고 박동식이 낸 문제 아래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풀이 과정을 적기 시작합니다. 사각거리는 분필 소리만 교실에 울려 퍼집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수식들이 강수아의 손끝에서 명쾌한 논리로 하나씩 풀려나갑니다. 정확히 2분 만에 강수아는 완벽한 정답을 칠판에 큼지막하게 적어놓고 뒤돌아섭니다. 선생님, 이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벗어난 대학 과정을 응용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푼 과정 중에 혹시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박동식은 칠판에 적힌 완벽한 풀이 과정과 정답을 번갈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교실 안의 학생들도 강수아의 압도적인 수학 실력에 감탄하며 조용히 탄성을 내뱉습니다. 교실 전체에 자신의 무지와 억지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박동식은 목끝까지 붉게 달아오릅니다. 너 건방지게 어디서 주워들은 알량한 지식으로 감히 선생님을 시험하려 들어. 당장 내 자리로 들어가서 앉아. 박동식은 분노를 억누르며 들고 있던 교과서를 교탁 위에 신경질적으로 덮어버립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온 박동식은 씩씩거리며 자신의 의자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박동식은 마우스를 거칠게 움직여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에 곧장 접속합니다. 강수아의 학생기록부 창을 띄운 박동식의 두 눈에 지독한 도끼가 서립니다. 감히 일개 동네 자동차 정비소집 딸내미가 내 체면을 구겨. 내 녀석 인생이 어떻게 꼬이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마. 좋은 대학 진학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학생기록부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두고 봐. 박동식은 키보드를 매섭게 두드리며 강수아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문장들을 가득 채워 넣기 시작합니다.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며 매사에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거짓말을 거침없이 타이핑합니다. 그부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독단적인 성격으로 교실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모함도 서슴지 않습니다. 기초적인 학습 예절이 부족하여 엄격한 지도가 절실하다는 치명적인 평가까지 남깁니다. 도끼 어린 표정으로 마우스를 클릭해 최종 저장 버튼을 누른 박동식은 모니터 화면을 노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짓습니다. 환경조사서를 제출하고 일주일이 흐른 저녁입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아주 값비싼 고급 일식당입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된 으슥한 다다미방 밀실 안에는 은은한 노란색 조명이 켜져 있습니다. 상 위에는 평소 구경하기도 힘든 최고급 생선회가 화려하게 차려져 있습니다. 박동식은 탁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목시계를 번갈아 쳐다보며 누군가를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이윽고 두꺼운 나무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김지훈의 어머니와 이민지의 아버지가 차례로 들어옵니다. 박동식은 방석을 박차고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땅에 닿을 듯이 깊숙하게 숙이며 과장되게 인사를 건넵니다. 아이고, 사업하시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비루한 교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김지훈의 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값비싼 명품 핸드백을 열어 아주 두툼한 현금 봉투 2개를 탁자 위에 조용히 올려놓습니다. 우리 지훈이랑 민지가 이번 1학기 중간고사에서 꼭 전교 1등과 2등을 나란히 차지해서 생기부 기록을 예쁘게 남겨야 합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특별히 뒤에서 신경을 써주신다고 하니 저희 학부모들이 작은 성의를 모아 준비했습니다. 박동식은 입꼬리를 귀에 걸며 탁자 위에 두툼한 봉투를 두 손으로 냉큼 집어듭니다. 봉투의 묵직한 두께를 손가락으로 가늠해 본 박동식의 눈빛이 굶주린 짐승처럼 탐욕으로 번쩍입니다. 사모님, 회장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십시오. 제가 명문 사립학교 교단에 선 세월이 얼만데 이런 일 하나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겠습니까? 지훈이와 민지의 수행평가 점수부터 제가 아주 완벽하게 관리해서 반드시 전교 최상위권으로 튼튼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박동식은 두둑한 현금 봉투를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에 깊숙하게 찔러 넣고 연거푸 차가운 술잔을 채워 마십니다. 촌지를 두둑하게 챙긴 바로 다음 날 아침입니다. 아직 학생들이 아무도 등교하지 않은 텅 빈 교실에 박동식이 홀로 앉아 있습니다. 교탁 위 컴퓨터 모니터 불빛만이 박동식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차갑게 비춥니다. 박동식은 마우스를 빠르게 클릭해 김지훈과 이민지가 어제 제출한 국어 수행평가 과제 파일을 엽니다. 화면에 띄워진 두 학생의 과제물은 인터넷에서 대충 베껴온 흔적이 역력하고 문법에 맞지 않는 오타가 가득합니다. 박동식은 한심하다는 듯 혀를 끌짓 차면서도 어젯밤 돈을 챙겨 넣은 양복 안주머니를 한번 툭툭 치고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립니다. 이 녀석들, 돈 많은 부모 둔 덕에 아주 편하게 고등학교 생활하는구나. 그래, 앞뒤 문맥도 전혀 안 맞고 엉망진창이지만 내가 직접 마법의 손길을 부려주지. 박동식은 파일 안에 엉성한 문장들을 모조리 지워버리고 자신이 직접 수준 높은 어휘를 골라 새로운 논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신이 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것처럼 정성스럽게 글을 다듬은 박동식은 두 학생의 수행평가 점수란에 주저없이 100점 만점을 입력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며 엔터키를 3개 내리치는 박동식의 입가에 비열한 웃음이 번집니다. 방과 후 마침내 종이 울리고 학생들이 썰물처럼 학교를 빠져나간 시간입니다. 강수아는 학교 도서관에 가기 위해 교과서와 두꺼운 공책을 가방에 차곡차곡 챙겨 넣습니다. 그때 박동식이 교실 뒷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짐을 챙기던 강수아의 앞을 험악하게 가로막습니다. 박동식은 강수아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의 끈을 거칠게 낚아채어 칠판 앞 교탁 위로 휙 던져버립니다. 가방 안에 낡은 철제 필통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며 교실 안에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너 오늘 방과 후 청소 당번이지. 선생님들이 쓰시는 1층 교무실 바닥이 아주 흙먼지로 더러우니까 당장 화장실 가서 대걸레 빨아와서 물청소부터 싹 시작해. 강수아는 바닥에 떨어진 필통을 조용히 주워들고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오늘 방과 후 청소 당번이 아닙니다. 제 교실 당번일은 다음 주 수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동식은 화를 내며 눈을 부릅뜨고 강수아의 좁은 어깨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툭툭 칩니다. 어린 학생이 하늘 같은 선생님이 시키면 군말 없이 순종할 것이지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답을 해. 공부만 잘한다고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봉사 정신과 희생 정신을 기르는 참교육 차원에서 특별히 시키는 거니까 교무실 쓰레기통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비워놓고 집에 가. 강수아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상황 속에서도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 누르고 묵묵히 화장실로 걸어갑니다. 차가운 수돗물에 무거운 대걸레를 빨아온 강수아는 무거운 물통을 들고 넓은 교무실 바닥을 구석구석 닦으며 비 오듯 땀을 흘립니다. 퇴근한 교사들이 마시다 버린 냄새나는 종이컵과 꽉 찬 쓰레기통을 혼자서 모두 분리수거장에 비우고 나서야 고된 교무실 청소가 끝이 납니다. 날이 완전히 어두워져 밤벌레 소리가 들리는 늦은 시간입니다. 강수아는 텅 빈 학교 도서관 구석 자리에 앉아 낡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수학 기출 문제집을 펼칩니다. 찬물에 걸레를 빠느라 붉게 부르튼 손가락으로 몽당 연필을 꽉 쥐고 복잡한 미분적분 공식들을 연습장에 빼곡하게 적어 내려갑니다. 오로지 정직한 노력만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강수아는 밀려오는 졸음을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쫓아냅니다. 며칠 뒤 학교 전체의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모두 전산에 집계된 날입니다. 교무실 자기 자리에 앉은 박동식은 콧노래를 부르며 모니터에 띄워진 2학년 전체 성적표 데이터를 열어젖힙니다. 화면 맨 위 전교 1등 자리에 강수아의 이름 3글자가 굵고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아래인 전교 2등 자리에 김지훈의 이름이 보입니다. 박동식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비비고 다시 모니터 화면에 안경 낀 얼굴을 바짝 들이밉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지훈이 국어 수행평가 점수까지 만점으로 조작해서 점수를 한껏 끌어올려줬는데 중간고사 지필평가에서 강수아가 지훈이를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이겨버렸잖아. 박동식은 양복 안주머니에 챙겼던 두툼한 현금 봉투를 떠올리며 순식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학부모의 거센 항의가 두려워 극도의 초조함을 이기지 못한 박동식은 책상 위에 가지런히 쌓여있던 서류 뭉치를 바닥으로 거칠게 집어던집니다. 오후 쉬는 시간 박동식은 복도를 지나던 강수아를 교무실 구석 자신의 자리로 윽박질러 불러냅니다. 박동식은 서랍에서 빈 A4 용지 한 장을 꺼내어 강수아의 코앞에 신경질적으로 내밉니다. 흰 종이 맨 위에는 전국 수학 경시대회 교내 대표 출전 포기 각서라는 제목이 크고 굵게 적혀 있습니다. 강수아, 너 다음 달에 열리는 전국 수학 경시대회 출전 명단에서 조용히 이름 빼라. 반장이자 부회장인 지훈이가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나가는 게 교장 선생님이나 여러 가지 교육적인 면에서 보기가 훨씬 좋아. 여기 맨 아래 서명란에 지장 찍고
조용히 교실로 돌아가서 공부나 해. 강수아는 각서에 어처구니 없는 내용을 확인하고는 교복 안쪽 주머니에서 손때 묻은 학교 규정집 수첩을 꺼내어 곧바로 펼칩니다. 선생님, 학교 규정집 제4조 2항을 보면 전국 경시대회 출전권은 최근 치러진 중간고사 해당 과목 최상위 득점자에게 우선 부여한다고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수학 과목에서 유일하게 100점을 받았고 지훈이는 85점을 받았습니다. 제가 정당한 출전권을 남에게 양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억지가 논리 앞에서 통하지 않자 박동식은 앉아있던 푹신한 사무용 의자를 발로 세게 걷어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너 끝까지 선생님의 참된 지도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지. 가난한 동네 낡은 카센터 구석에서 매일 기름 냄새나 맡고 자라니까 애가 이렇게 사회생활에 융통성이 없고 지독하게 이기적인 거야. 내까짓게 거창한 대회에 나가서 동상이라도 하나 받을 수 있을 줄 알아. 당장 고집 꺾고 서명해. 박동식의 쩌렁쩌렁한 고성에 교무실에 있던 다른 과목 교사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일제히 고개를 돌려 쳐다봅니다. 하지만 평소 박동식이 학교재단 이사장과의 깊은 친분을 입버릇처럼 과시하고 다녔기에 다른 교사들은 헛기침을 하며 슬금슬금 시선을 피할 뿐 아무도 나서서 우부당한 상황을 제지하지 못합니다. 강수아는 책상 위에 놓인 빨간색 펜을 조용히 내려놓고 양손으로 출전 포기 각서를 단호하게 집어듭니다. 지익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강수아는 각서를 반으로 찢고 다시 겹쳐서 네 조각으로 완전히 산산조각 내어 찢어버립니다. 제 평범한 가정 환경을 모욕하는 비겁한 말씀은 제발 삼가주십시오. 저는 정당한 제 노력의 대가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수학대회에 끝까지 출전해서 실력을 증명하겠습니다. 강수아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박동식의 발밑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당당하고 곧은 걸음으로 교무실 문을 열고 나갑니다. 뒤에 남은 박동식은 씩씩거리며 핏대가 선 주먹으로 자신의 책상을 부서질 듯 강하게 내리칩니다. 다음 날 오전 체육 시간입니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나가기 위해 왁자지껄하게 움직입니다. 강수아가 칠판 지우개를 털기 위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박동식의 은밀한 사주를 받은 김지훈과 그 불량한 무리들이 강수아의 빈 책상으로 슬그머니 다가옵니다. 김지훈은 강수아의 책상 서랍을 뒤져 어제 밤새 깨끗하게 손세탁된 하얀 체육복 상의를 꺼내듭니다. 가난한 주제에 운 좋게 전교 1등을 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오늘 아주 제대로 이 학교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주제 파악을 시켜주지. 김지훈 무리는 하얀 체육복을 들고 교사 뒤편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질척이는 진흙탕으로 걸어갑니다. 김지훈은 강수아의 체육복을 더러운 흙탕물 한가운데로 휙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진흙이 잔뜩 묻은 자신들의 비싼 운동화로 하얀 체육복을 낄낄거리며 마구 짓밟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깨끗했던 체육복은 원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커먼 흙먼지와 진흙 범벅의 걸레짝으로 변해버립니다. 교실로 돌아오다 창문 너머로 이 잔인한 광경을 목격한 강수아는 엉망이 된 체육복을 주워들고 분노와 수치심에 덜덜 떨며 입술을 꽉 깨뭅니다. 방과 후 노을이 지는 학교 시간입니다. 강수아는 시커먼 진흙과 선명한 발자국이 잔뜩 찍힌 체육복 상의를 입은 채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고개를 푹 숙이며 걷고 있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어른들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볼 때마다 강수아는 걸음을 재촉하며 고장난 자전거를 손으로 힘겹게 끌고 갑니다. 변두리 카센터 앞에서
강철민이 트럭에 무거운 타이어를 들어 올리며 땀 흘려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맺힌 구슬땀을 수건으로 닦으려 고개를 들던 강철민의 시야에 엉망진창이 된 몰골로 힘없이 걸어오는 강수아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강철민은 쥐고 있던 무거운 스패너를 시멘트 바닥에 툭 떨어뜨립니다. 만신창이가 된 딸의 등을 본 강철민의 두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강철민은 섣불리 아는 척을 하여 딸의 굳은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애써 입을 꽉 다물고 섭니다. 강철민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으며 딸의 작은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를 지나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위처럼 굳은 표정으로 지켜봅니다. 딸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강철민은 기름 묻은 작업복 바지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단축 번호를 길게 누르자 통화 연결 신호음이 한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재빠르게 전화를 받습니다. 나다. 지금 당장 회사 업무 전부 뒤로 미루고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조용히 카센터로 내려와라. 아주 중요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다. 20분 뒤 최고급 맞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김 비서가 카센터 안으로 주변을 살피며 은밀하게 들어옵니다. 강철민은 기름이 묻어 까맣게 변한 두 손을 낡은 수건으로 거칠게 닦아내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합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우리 수아가 다니는 고등학교로 몰래 들어가서 아이의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조사해. 특히 수아의 담임 교사라는 작자가 요즘 학교 안팎에서 학부모들을 만나 무슨 쓰레기 같은 짓을 벌이고 다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면적으로 파헤쳐서 모레까지 내 책상 위에 완벽하게 올려놔라. 강철민의 서늘한 목소리에는 거대한 폭풍과 심판을 예고하는 묵직하고도 통렬한 분노가 깊게 서려 있습니다. 김 비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짧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명령을 받은 김 비서는 즉시 카센터 밖으로 나가 검은색 대형 세단을 몰고 어둠이 깔린 시내를 향해 조용히 사라집니다. 다음 날 오전 명문사립고등학교 2학년 교실입니다. 박동식이 수학 교과서를 들고 교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수업을 진행합니다. 강수아가 낡은 공책을 펴놓고 칠판의 내용을 아주 열심히 필기하는 모습을 본 박동식의 눈빛이 차갑게 돌변합니다. 박동식은 강수아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거친 손길로 필기 노트를 획 빼앗아듭니다. 너 지금 내 수업 시간에 건방지게 무슨 딴짓을 하는 거야? 필기가 아주 지저분하고 엉망이라 도저히 봐줄 수가 없네. 이런 쓰레기 같은 공책은 신성한 교실에 다닐 초도 놔둘 필요가 없어. 박동식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실 창문을 활짝 열고 강수아의 소중한 노트를 3층 아래 흙바닥 화단으로 휙 던져버립니다.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마자 김지훈과 그 무리가 강수아의 자리로 낄낄거리며 다가옵니다. 김지훈은 과자 부스러기와 더러운 콧물이 묻은 휴지가 가득한 쓰레기통을 통째로 들고 와 강수아의 책상 위에 거꾸로 엎어버립니다. 어차피 화단으로 버려진 공책 주우러 갈 거면 이 쓰레기도 같이 치워라. 가난한 네가 이런 청소라도 해야 우리 학교에 다닐 자격이 있지 않겠냐? 억울하면 너도 돈 많은 부모 만나서 외제차 타고 등교하든가. 강수아는 아무런 대꾸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3층 계단을 내려가 화단에 떨어진 노트를 조심스럽게 주워 가슴에 품습니다. 교실로 돌아온 강수아는 책상 위에 수북하게 쌓인 쓰레기들을 맨손으로 묵묵히 치우며 분노로 떨리는 입술을 꽉 깨뭅니다.
그 시각 학교 정문 건너편에 조용히 주차된 검은색 대형 세단 안입니다. 김 비서가 창문을 아주 조금만 내린 채 커다란 망원 렌즈가 장착된 전문가용 카메라를 학교 근처 고급 카페 쪽으로 조준하고 있습니다. 렌즈 너머로 테라스 구석 자리에 마주 앉은 박동식과 이민지 아버지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포착됩니다. 박동식은 주변의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더니 학부모가 탁자 밑으로 건네는 두툼한 돈 봉투를 재빨리 낚아채어 양복 안주머니에 찔러 넣습니다. 찰칵찰칵하는 연속 셔터 소리와 함께 김 비서는 촌지가 오가는 범죄 현장을 아주 완벽한 증거 사진으로 남깁니다. 김 비서는 조수석에 펼쳐둔 노트북을 열고 화려한 손놀림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어둠의 경로를 통해 박동식의 신상 정보를 추적한 김 비서는 박동식 이름으로 은밀하게 개설된 불법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찾아냅니다. 역시 학부모들에게 받은 더러운 뒷돈을 이런 식으로 세탁하고 있었군. 아무리 꼬리를 감춰도 내 눈은 절대 못 피하지. 김 비서는 수천만 원이 입금된 거래 명세서와 이체 내역을 모조리 다운로드하여 은색 휴대용 저장 장치에 안전하게 복사합니다. 며칠의 고된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전국 수학 경시대회 결과가 학교 중앙 게시판에 붙는 날입니다. 수많은 명문고 학생들을 제치고 게시판 맨 꼭대기 대상 자리에는 강수아의 이름 3글자가 아주 크고 자랑스럽게 적혀 있습니다. 박동식은 교무실 모니터로 교육청에서 내려온 공식 수상자 명단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마우스를 집어던집니다. 따르릉거리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박동식의 책상 위 내선 전화기가 부서질 듯 울려댑니다. 수화기를 든 박동식의 귓가에 김지훈 어머니의 앙칼지고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화살처럼 꽂힙니다. 박동식 선생님, 도대체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고 돈을 받아 챙긴 겁니까? 우리 지훈이가 대상은커녕 장려상 하나 못 받았는데 엉뚱하게 카센터 딸내미가 대상을 타다니요. 당장 내가 준 돈 10원짜리 하나 빼놓지 말고 전부 토해내세요. 내일까지 입금 안 하면 교육청 감사실에 촌지받은 거 싹 다 고발하고 교사 옷 벗게 만들 테니까 각오하세요. 박동식은 이마에 비 오듯 쏟아지는 식은 땀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합니다. 사모님, 제발 노여움을 푸시고 진정하십시오. 제가 다 확실하게 엎어버릴 테니 딱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제 교사 목숨을 걸고 강수와 그 기집애를 절도범으로 만들어서 학교에서 영원히 쫓아내버리겠습니다. 저만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를 끊은 박동식은 다리에 힘이 풀려 푹신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학부모의 협박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박동식은 강수아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아주 치밀하고 악독한 함정을 머릿속으로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퇴근하고 인적이 완전히 끊긴 적막한 늦은 밤입니다. 가로등 불빛만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오는 어두운 1층 교무실 안으로 박동식이 도둑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들어옵니다. 박동식은 바지 주머니에서 미리 복사해둔 은색 마스터키를 꺼내어 2학년 수학교사 자리 뒤에 놓인 대형 철제 캐비닛을 조심스럽게 엽니다. 캐비닛 안에는 다음 주에 치러질 기말고사 수학시험지 원본과 정답지가 누런 봉투에 단단히 밀봉된 채 보관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봉투의 틈을 벌려 시험지 한 부와 정답지 한 장을 재빨리 빼냅니다. 훔쳐낸 서류를 자신의 검은색 가죽 가방에 숨긴 박동식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교무실을 빠져나갑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아주 일찍 등교한 박동식은 학생들이
아무도 없는 텅 빈 교실로 재빨리 숨어 들어갑니다. 박동식은 강수아의 자리를 확인하고는 교실 앞뒷문 쪽을 힐끗 살핀 뒤 강수아의 낡은 가방 지퍼를 거칠게 엽니다. 어젯밤 훔쳐낸 기말고사 시험지와 정답지를 가방 가장 깊숙한 안쪽 주머니에 쑤셔 넣고 흔적이 남지 않게 지퍼를 꽉 닫습니다. 치밀한 조작 범행을 무사히 마친 박동식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태연한 걸음걸이로 1층 교무실로 내려갑니다. 자리에 앉아 여유롭게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박동식은 컴퓨터를 켭니다. 강수아를 학교에서 쫓아내기 위한 긴급 징계위원회 소집 서류와 자퇴 권고서를 아주 정성스럽게 작성하여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한편 같은 시각 변두리에 낡은 카센터 안입니다. 김 비서가 굳은 표정으로 걸어들어와 강철민의 철제 책상 위에 은색 USB 저장 장치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습니다. 회장님, 어제 지시하신 박동식의 뒷조사 결과물입니다. 이 작은 기기 안에 학부모들과 은밀하게 촌지를 주고받은 현장 증거 사진과 수천만 원이 오간 대포통장 거래 내역이 아주 완벽하게 전부 들어 있습니다. 강철민은 자동차 엔진을 고치느라 새까맣게 변한 손을 수건으로 닦아내고 낡은 노트북에 기기를 꽂아 파일을 엽니다. 화면에 줄줄이 떠오르는 더러운 돈의 흔적과 비열하게 웃고 있는 박동식의 사진들을 확인한 강철민의 굵은 두 주먹이 뼈소리가 날 정도로 꽉 쥐어집니다. 이런 썩어 빠진 쓰레기 같은 놈이 감히 교단에 서서 내 귀한 딸을 괴롭히고 있었단 말인가. 당장 학교로 쳐들어가서 이놈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놔야겠다. 강철민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는 순간 작업복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화면을 확인하고 전화를 받은 강철민의 표정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굳어집니다. 회장님, 공장장입니다. 오늘 해외로 납품해야 할 100억 원대 핵심 정밀 설비의 최종 테스트를 당장 시작해야 하는데 메인 모터 쪽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세한 진동이 심하게 잡힙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공장으로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철민은 입술을 꽉 깨물며 끓어오르는 거대한 화를 애써 억누릅니다. 알겠네. 20분 안으로 공장으로 도착할 테니 기술자들 전부 집합시키고 테스트 준비 단단히 해놔. 전화를 끄는 강철민은 창밖을 노려보며 김 비서를 향해 묵직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합니다. 수백 명 직원의 밥줄이 걸린 회사 설비부터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 수아 일은 내가 설비 수리를 마치는 대로 직접 작업복 입은 채로 학교로 달려가서 아주 끔찍한 끝장을 낼 테니 너는 서류 가방 챙겨서 차 대기시키고 기다려라. 학교에서는 오전 8시 30분 조회가 막 시작될 무렵입니다. 교실에 조용히 앉아있던 학생들은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거칠게 열리는 뒷문 쪽을 일제히 쳐다봅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박동식이 눈을 부릅뜨고 교실 안으로 씩씩거리며 쳐들어옵니다. 다들 하던 일 당장 멈추고 두 손 책상 위로 올려. 교무실 철제 캐비닛에 안전하게 보관 중이던 다음 주 기말고사 수학 시험지가 오늘 아침에 감쪽같이 사라졌다. 이 교실 안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 더러운 도둑놈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지금부터 내가 직접 가방 수색을 철저하게 시작하겠다. 학생들이 겁에 질려 웅성거리는 사이 박동식은 교실 맨 뒷자리에 앉은 강수아를 향해 거침없는 걸음으로 직진합니다. 박동식은 강수아가 말릴 틈도 없이 책상 옆에 걸려있던 가방을 확 낚아채어 지퍼를 사정없이 엽니다. 다른 학생들의 가방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오로지 강수아의 가방 속 내용물을 바닥으로 거칠게 쏟아붓습니다.
낡은 필통과 교과서가 교실 바닥에 요란하게 뒹구는 가운데 박동식의 큼지막한 손이 가방 가장 깊숙한 주머니에서 하얀색 종이 뭉치를 끄집어냅니다. 박동식은 빼앗은 수학시험지와 정답지를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고 교실 창문이 깨질 듯이 악을 씁니다. 다들 똑똑히 봐라. 내 이럴 줄 알았어. 가난해서 비싼 학원도 못 다니는 강수아가 더러운 욕심을 부려서 신성한 시험지를 훔쳐낸 아주 파렴치한 도둑년이다.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시험지 발견 직후 왁자지껄하던 교실은 순식간에 얼음물을 끼얹은 듯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입니다. 강수아는 너무 놀라 헉소리를 내며 책상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두 눈을 동그랗게 뜬 강수아는 두 손을 강하게 내저으며 다급하게 항변합니다. 선생님, 저는 절대로 그 기말고사 수학시험지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제 가방 깊숙한 곳에 왜 저런 종이 뭉치가 들어있는지 저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 고의로 제 가방에 쑤셔 넣은 겁니다. 맹세코 제 것이 아닙니다. 박동식은 눈에 붉은 핏대를 세우고 교탁 위로 성큼성큼 다가가 두꺼운 플라스틱 서류철을 거칠게 집어듭니다. 어디서 끝까지 뻔뻔하게 선생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 비싼 학원 못 다니고 가난하게 자라면 인성이라도 똑바로 커야지 훔칠 게 없어서 신성한 교무실을 털어. 박동식이 무거운 서류철을 허공에 치켜들고 강수아의 뺨을 향해 사정없이 휘두릅니다. 강수아는 겁에 질려 질끈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립니다. 서류철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강수아의 하얀 뺨을 매섭게 스치고 지나가며 붉고 긴 상처를 남깁니다. 교실 뒤편에 앉아있던 김지우는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짝다리를 꼬고 교실이 떠나가라 비열하게 웃어젖힙니다. 아, 우리 반 애들 다들 강수아 옆에 절대 가지 마라. 언제 우리 지갑이랑 스마트폰에 더러운 손을 댈지 모르는 아주 끔찍하고 위험한 도둑년이다. 거짓 티를 대놓고 내도 유분수지 어떻게 남의 시험지를 훔쳐서 대상을 탈 생각을 하냐. 김지훈의 선동에 그 무리들이 책상을 시끄럽게 두드리며 강수아를 향해 쏟아지는 조롱과 야유를 퍼붓습니다. 박동식은 강수아의 얇은 손목을 짐승처럼 억세게 낚아채어 당겨버립니다. 너같이 학교 명예를 더럽히는 파렴치한 범죄자는 우리 학교 교실에 단 1초도 남겨둘 가치가 없어. 당장 교무실로 따라와서 내 죄를 다 털어놔. 박동식은 발버둥 치는 강수아의 손목을 강제로 꺾어 잡고 복도를 향해 질질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1층 교무실 구석에 위치한 비좁고 차가운 상담실 안입니다. 박동식은 강수아의 어깨를 꽉 쥐고 철제 의자에 거칠게 밀어 앉힙니다. 그러고는 품에서 미리 작성해 둔 종이 2장을 꺼내어 책상 위에 신경질적으로 탁 내던집니다. 이건 네가 야간에 교무실에 몰래 숨어들어 시험지를 훔쳤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고 그 옆은 자퇴권고서야. 경찰에 넘겨져서 전과자 딱지 달고 징계위원회 열려서 전교생 앞에서 시끄럽게 퇴학당하기 싫으면 지금 당장 빨간 인주로 지장 찍고 내 발로 조용히 학교에서 기어나가. 그게 너같이 부모 직업도 형편없는 집안에서 쥐어짤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다. 강수아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펜을 집어듭니다. 억울함에 굵은 눈물이 차오르지만 강수아는 입술을 꽉 깨물어 붉은 피를 내며 펜을 바닥으로 강하게 집어 던집니다. 저는 죽어도 여기에 서명 못합니다. 제가 절대로 하지 않은 도둑질에 억지로 서명해서 제 인생을 스스로 망칠 수는 없어요. 경찰을 당장 불러서 시험지 봉투에 지문 감식을 하든 학교 복도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싹 다 뒤지든 끝까지 제 결백을 밝혀주세요.
강수아의 절대 굽히지 않는 태도에 박동식은 책상을 쾅 치며 비웃습니다. 아주 끝까지 도끼를 품고 발악을 하는구나. 그래. 경찰 부르기 전에 내 부모부터 학교로 당장 튀어오라고 해야겠다. 딸내미가 학교에서 어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카센터 바닥 구르던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고 해. 박동식은 수화기를 거칠게 집어들고 강수아의 환경조사서에 적혀 있던 카센터 유선 번호를 신경질적으로 꾹꾹 누릅니다. 비슷한 시각 웅장한 기계음이 고막을 때리는 대형 공장 내부입니다. 강철민은 납품 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수십억 원대 정밀 설비 한가운데 좁은 틈으로 몸을 깊숙이 집어넣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까만 윤활유를 뒤집어 쓴 채 무거운 스패너를 돌리며 부품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맞추는 중입니다. 그때 카센터 유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가 강철민의 철저한 사전 지시에 따라 김 비서의 업무용 휴대전화로 자동 착신 전환되어 요란하게 울립니다. 공장 구석에서 서류를 검토하며 대기하던 김 비서가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수화기 너머로 귀를 찢을 듯한 박동식의 오만하고 신경질적인 악다구니가 폭포수처럼 터져 나옵니다. 여보세요. 거기 강수아 애비 되는 사람이요. 나 강수아 담임 박동식인데 당신 딸이 방금 교무실에서 기말고사 수학시험지를 훔치다 내 손에 딱 걸렸소. 당장 오후에 긴급징계위원회 열어서 퇴학 처리해 버릴 테니까 지금 당장 학교로 튀어와서 당신 짐 싸들고 딸내미 끌고 가시오. 어디서 가정교육을 이따위로 저급하게 시켜서 우리 명문학교를 이 지경으로 엉망으로 만들어. 박동식은 상대방의 대답은 듣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쏟아내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툭 끊어버립니다. 통화가 끊어진 휴대전화를 든 김 비서의 굳은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립니다. 김 비서는 위험을 알리는 붉은 경고등이 번쩍이는 공장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강철민이 들어가 있는 설비 쪽으로 다급하게 달려갑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하시던 수리 멈추고 기계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좁고 어두운 틈새에서 땀과 검은 기름 범벅이 된 강철민이 이마를 닦으며 고개를 내밉니다. 김 비서, 내가 지금 공장에 명운이 걸린 아주 정밀한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아침에 분명히 말하지 않았나? 무슨 일인데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방금 수아 아가씨 학교 담임 교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아 아가씨가 교무실에서 기말고사 시험지를 훔쳤다는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누명을 쓰고 지금 당장 퇴학 처리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담임이 아버지를 절도범 학부모라 욕하며 당장 학교로 튀어오라고 호출했습니다. 김 비서의 긴박하고 충격적인 보고를 들은 강철민의 선한 눈빛이 순식간에 사나운 맹수처럼 매섭게 돌변합니다. 강철민은 오른손에 꽉 쥐고 있던 무거운 쇳덩어리 몽키 스패너를 공장 시멘트 바닥을 향해 사정없이 내동댕이 칩니다. 쾅 하는 무서운 굉음과 함께 바닥에 번쩍하고 불꽃이 튀며 스패너가 저 멀리 튕겨나갑니다. 강철민은 좁은 기계 틈새를 거칠게 빠져나와 바위처럼 굳은 표정으로 출구를 향해 성큼성큼 걷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공장장과 엔지니어 수십 명이 헐레벌떡 뛰어와 강철민의 앞을 가로막으며 다급하게 외칩니다. 회장님, 지금 이 핵심 모터 조립을 여기서 멈추시면 일주일 뒤에 있을 대규모 해외 납품에 치명적인 차질이 생겨서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30분만 더 시간을 내서 조립 작업을 마무리해 주시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철민은 두 팔을 벌려 앞을 막아서는 공장장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내며 벼락같이 호통을 칩니다.
당장 길 비켜. 내 목숨보다 귀한 딸이 쓰레기 같은 놈한테 억울하게 물어뜯기고 있는데 수백억짜리 쇳덩어리가 대체 무슨 소용이야. 공장 가동 전면 중단하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이 기계 근처에 손대지 마라. 강철민은 자신의 굳은 얼굴과 낡은 작업복에 잔뜩 묻은 시커먼 기름때를 씻어내거나 수건으로 닦아낼 생각조차 전혀 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묵묵히 정직하게 살아온 늙은 아버지를 모욕한 썩어빠진 교사에 대한 끓어오르는 거대한 분노만이 강철민의 온몸을 활활 감싸고 있습니다. 강철민은 공장 넓은 마당에 주차된 자신의 낡고 허름한 화물 트럭으로 뛰어들어 운전석 문을 거칠게 열고 뛰어오릅니다. 김비서 역시 학교 메인 서버의 방화벽을 완전히 부숴버린 최신형 노트북과 박동식의 비리 증거가 듬뿍 담긴 서류 가방을 꽉 움켜쥐고 트럭 조수석에 재빨리 올라탑니다. 강철민은 열쇠를 꽂아 시동을 걸자마자 낡은 가속 페달을 부서질 듯 바닥까지 꾹 밟아버립니다. 시커먼 매연과 요란한 엔진음을 폭발적으로 뿜어내며 낡은 화물 트럭이 거대한 공장의 철제 정문을 거침없이 통과합니다. 트럭은 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를 가뿐히 넘나들며 위험천만한 아슬아슬한 고개주행으로 꽉 막힌 시내 도로를 관통해 학교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합니다. 같은 시각 학교 1층 교무실 구석의 비좁은 상담실입니다. 강수아는 밖에서 문이 굳게 잠긴 차가운 상담실 구석 철제 의자에 몸을 한껏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투명한 유리 창살 너머로 자신을 범죄자라 손가락질하며 낄낄거리는 같은 반 아이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화살처럼 쏟아집니다. 강수아의 복잡한 머릿속에는 평생 기름때 묻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지독한 타이어 냄새를 맡으며 자신을 뒷바라지에 준 늙고 다정한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딸이 도둑질을 했다는 담임에 억울하고 일방적인 연락을 받고 그 허름하고 남루한 차림으로 헐레벌떡 학교로 뛰어올 아버지가 받을 거대한 상처와 모욕감이 너무나 두렵고 끔찍합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아버지가 이 더럽고 치욕스러운 교무실 바닥에 불려와 악독한 담임 교사에게 허리를 굽히고 사과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강수아의 억장이 무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강수아는 긁힌 뺨에 욱신거리는 통증도 완전히 잊은 채 두 주먹을 꽉 쥐고 무릎 위로 고개를 푹 숙입니다. 터져나오는 서러운 오열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억누르기 위해 강수아는 입술을 꽉 깨물고 소리 없는 뜨거운 눈물을 허벅지 위로 뚝뚝 흘립니다. 징계위원회 소집이 열리기 1시간 전입니다. 박동식은 득에양양한 표정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계단을 올라 교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갑니다. 최석호 교장은 푹신한 소파에 앉아 학교 운영에 관한 결제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은 탁자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자신이 수아의 가방에서 직접 꺼낸 구겨진 기말고사 수학 시험지와 수아의 학생 기록부를 거칠게 내려놓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오늘 아침 일찍 교실에서 아주 끔찍하고 파렴치한 절도 현장을 직접 적발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가장 가난하고 질이 안 좋은 강수아라는 여학생이 야간에 교무실 캐비닛을 몰래 부수고 다음 주 기말고사 수학 시험지를 통째로 훔쳐냈습니다. 제가 아주 꼼꼼하게 아이들의 동태를 살피다가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아침에 급습하여 가방을 뒤져보니 아니나 다를까 깊숙한 곳에 훔친 시험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주 증거가 명백하게 가방에서 나왔으니 지금 당장 긴급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오늘 안으로 퇴학 처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학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최석호 교장은 탁자 위에 놓인 시험지를 천천히 집어들고 안경 너머로 매섭게 눈을 빛냅니다. 최석호 교장은 평소 단정하고 예의 바르던 강수아의 모습을 떠올리며 강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박동식 선생님, 방금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강수아 학생은 평소 행실이 아주 바르고 지난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도 압도적인 실력으로 대상을 차지한 우리 학교의 자랑스러운 수재입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반 친구들을 돕던 착한 아이입니다. 그런 훌륭한 학생이 무엇이 아쉬워서 교무실을 뒤져 도둑질을 한단 말입니까? 저는 이 얄팍한 서류 몇 장과 선생님의 섣부른 추측만으로는 절대로 징계위원회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 이 학교의 책임자로서 단 한 명의 억울한 희생양도 만들 수는 없으니 당장 징계 절차를 중단하세요. 제가 직접 수아를 교장실로 따로 불러 아주 깊이 있는 면담을 진행하고 교내 보안 담당자를 호출해서 어젯밤 교무실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1초의 오차도 없이 아주 철저하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자신이 치밀하게 삭제해둔 영상을 교장이 직접 확인하겠다고 나서자 박동식은 속으로 크게 당황하여 침을 꿀꺽 삼킵니다. 박동식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고는 주먹을 쥐고 탁자를 툭툭 치며 목소리를 한껏 높입니다. 교장 선생님, 명백한 물증이 방금 아이의 가방에서 생생하게 나왔는데 면담이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 성공하고 싶은 비뚤어진 욕심에 눈이 멀어 몹쓸 짓을 저지른 게 아주 확실합니다. 제가 이미 1학년과 2학년 부장교사들을 전부 소집해 두었으니 지금 바로 징계를 강행해야 이 불미스러운 소문이 학부모들 귀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장 승인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최석호 교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동식을 향해 단호하게 손을 내젓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억울한 학생을 다짜고짜 몰아세우는 것은 참된 교육자의 수치입니다. 선생님은 당장 1층 상담실로 내려가서 수아를 내 앞 교장실로 데려올 준비나 하세요. 내 직접적인 면담 전에는 그 어떤 징계 절차도 절대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최석호 교장의 완강한 태도에 박동식은 붉어진 얼굴로 입술을 꽉 깨물며 씩씩거리며 뒤돌아서 교장실을 빠져나갑니다. 같은 시각 학교 밖 꽉 막힌 왕복 8차선 도로 위입니다. 강철민이 모는 낡은 화물 트럭은 붉은색 신호등을 완전히 무시한 채 무서운 속도로 질주합니다. 덜덜거리는 엔진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굉음을 냅니다. 강철민은 중앙선을 과감하게 넘어 마주오는 차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도로를 역주행하듯 거칠게 학교를 향해 거리를 좁혀 들어갑니다. 운전대를 움켜쥔 강철민의 굵은 팔뚝에 시퍼런 핏대가 선명하게 솟아오릅니다. 감히 내 평생의 보물인 수아를 도둑으로 몰아. 비겁하고 비열한 수법으로 어린애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그 짐승만도 못한 교사놈을 오늘 내 손으로 아주 뼈도 못 추리게 갈기갈기 찢어놓고 말겠다. 내가 평생 기계를 만지면서 온갖 험한 꼴을 다 봤지만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은 처음 본다. 김비서, 지금 당장 학교 서버 완전히 뚫어버려서 어젯밤에 그 악독한 놈이 교무실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꾸몄는지 확실한 물증을 화면에 띄워내. 아주 철저하게 짓밟아주마. 조수석에 앉은 김비서는 심하게 덜컹거리는 트럭 안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자신의 무릎 위에 최신형 노트북을 넓게 펼칩니다. 김비서의 10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며 학교 메인 서버의 튼튼한 방화벽을 단숨에
우회하여 내부 보안 시스템에 강제로 접속합니다. 모니터 화면에 수많은 초록색 암호 코드가 비 오듯 쏟아져 내립니다. 회장님, 지금 학교 메인 보안 서버에 성공적으로 침투했습니다. 박동식이 아주 교활하게도 오늘 아침 일찍 출근하자마자 교무실 내부 야간 영상과 교실 앞 복도 영상을 임의로 완벽하게 삭제해버렸습니다. 아주 작정하고 모든 증거를 인멸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제가 미리 준비해둔 특수 복구 프로그램을 돌리면 시스템 하드 디스크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로그 기록을 남김없이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얕은 수작으로는 제 정보망을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최고 속도로 복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 비서는 엔터키를 강하게 내리치고 복구 프로그램의 게이지가 붉은색으로 차오르는 것을 숨죽여 지켜봅니다. 복구율이 정확히 100%에 도달한다는 알림음이 크게 울림과 동시에 노트북 화면에 어젯밤 텅 빈 교무실의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됩니다. 영상 속에는 박동식이 도둑고양이처럼 주변을 살피다 마스터키로 철제 캐비닛을 열고 수학 시험지를 빼내는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어두운 교실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 강수아의 책상 옆 가방 지퍼를 열고 훔쳐낸 시험지를 억지로 쑤셔 넣는 비열한 범행 현장 전체가 완벽하게 복원되어 모니터를 가득 채웁니다. 회장님, 완벽한 조작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박동식 본인이 시험지를 훔쳐서 수아 아가씨의 가방에 밀어넣는 모든 더러운 과정이 1초도 빠짐없이 선명하게 녹화되었습니다. 이제 이 동영상 하나면 그 부패한 쓰레기 교사는 당장 감옥행입니다. 김 비서가 영상 확보를 보고하자 강철민의 두 눈에서 거대한 분노의 불꽃이 활활 타오릅니다. 강철민은 굳게 닫힌 학교 정문 차단기가 눈앞에 다가오자 오히려 가속 페달을 꽉 밟았다가 차단기 코앞에서 거칠게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낡은 트럭은 차단기를 산산조각 내며 뚫고 들어가 본관 건물 1층 중앙 현관 계단 바로 앞에 요란한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멈춰섭니다. 강철민은 덜컹거리는 차문조차 제대로 닫지 않고 운전석에서 시멘트 바닥으로 훌쩍 뛰어내립니다. 강철민의 얼굴과 옷에는 공장에서 묻은 새까만 윤활유와 흙먼지가 잔뜩 묻어 꾀제제하기 짝이 없고 낡은 작업화에서는 시커먼 기름방울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강철민은 맹수 같은 무서운 기세로 1층 중앙 현관 유리문을 부서질 듯 박차고 안으로 쳐들어갑니다. 산통을 깨는 요란한 소리를 듣고 경비실에서 헐레벌떡 뛰어온 정문 경비원과 두꺼운 몽둥이를 든 학생 주임 교사가 강철민의 앞을 험악하게 가로막습니다. 아니, 아저씨, 지금 남의 신성한 학교 시설물을 다 부수고 어디를 함부로 들어오려는 겁니까? 차단기 박살낸 수리비도 몽땅 청구할 테니 그리 아시오. 꼴을 보아하니 어디 공사장에서 막노동하다 온 동네 거지 같은데 여긴 아저씨 같은 사람이 함부로 발을 들릴 곳이 아닙니다. 당장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무단 침입과 재물손괴로 신고해서 아주 차가운 콩밥을 먹여줄 테니까 빨리 안 나가요. 학생 주임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호통을 치고 다가오지만 강철민의 번뜩이는 앙광과 거대한 바위 같은 압도적인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놀라 몽둥이를 내리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칩니다. 경비원과 학생 주임은 결국 철민의 기세에 눌려 양옆으로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고 맙니다. 2층 교무실로 거침없이 뛰어 올라간 강철민은 복도를 울리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발걸음을 우뚝 멈춥니다. 굳게 닫힌 교무실 미닫이 문 너머로
자퇴서 서명을 강요하는 박동식의 비열하고 악독한 고함 소리가 아주 생생하게 흘러나옵니다. 강수아, 네가 끝까지 징계위원회에 넘겨져서 전교생 앞에서 수치스럽게 퇴학당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이 자퇴서 서명란에 얌전하게 지장 찍어. 어차피 내 자동차 고치는 카센터 애비는 여기 학교에 와봤자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거지같이 사정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 같은 냄새나는 하층민들은 평생 우리 같은 우월한 사람들의 발밑에서 짓밟히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당장 펜 들고 내 이름 안 적어. 자신의 심장보다 귀한 딸을 향해 쏟아지는 악독한 폭언을 똑똑히 듣게 된 강철민은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립니다. 강철민은 시퍼런 핏대가 선 굵고 거친 손을 번쩍 들어 교무실의 불투명한 유리 미닫이문 손잡이를 으스러질 듯 꽉 움켜쥡니다. 감히 내 핏줄 앞에서 그따위 더러운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내 딸의 맑은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지 오늘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마. 아주 뼛속까지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다. 강철민은 거친 손길로 교무실의 낡은 미닫이 문을 완전히 부서질 듯 아주 강하게 열어젖히며 교무실 안으로 거침없이 묵직한 걸음을 내디딥니다. 문이 쾅 하고 시멘트 벽에 무섭게 부딪히며 엄청난 굉음이 고요하던 학교 건물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쾅 하는 아주 날카롭고 무서운 굉음이 고요하던 학교 건물 전체를 뒤흔듭니다. 굳게 닫혀있던 2층 교무실의 낡은 유리 미닫이 문이 레일에서 튕겨나갈 듯 아주 거칠게 열립니다. 열린 문틀 사이로 거친 숨을 몰아쉬는 강철민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까만 윤활유와 흙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낡은 작업화 밑창에서는 끈적이는 시커먼 기름방울이 시멘트 바닥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갑작스러운 굉음과 흉측한 외부인의 등장에 교무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움직임이 일순간 완전히 정지됩니다. 복사기 버튼을 누르던 교사도 커피를 마시려던 교사도 모두 얼음처럼 굳어버립니다. 교무실 구석 좁은 상담실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숨죽여 울고 있던 강수아는 밖에서 아주 익숙한 냄새를 맡습니다. 매일 밤 퇴근하고 돌아온 자신을 꽉 안아주던 아버지 특유의 짙은 엔진 오일과 땀 냄새입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번쩍 들어 올리자 엉망이 된 몰골로 교무실 문을 가로막고 선 아버지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강수아는 엉엉 소리내어 울며 깔고 앉아있던 철제 의자를 뒤로 세게 밀쳐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면서도 아버지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아빠가 갑자기 학교에 웬일이에요? 일하시다가 작업복도 못 벗고 여기까지 왜 뛰어오셨어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훔쳤어요. 내 가방에 기말고사 시험지가 왜 들어있는지 나도 모른다고 100번 넘게 말했는데 선생님이 자꾸 자퇴하라고 소리질러요. 강수아는 두 팔을 뻗어 아버지의 허리를 꽉 끌어안고 서럽게 오열합니다. 상황을 파악한 담임 교사 박동식은 교탁 뒤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그는 강철민의 꾀죄죄하고 더러운 옷차림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아주 노골적이고 불쾌하게 훑어봅니다. 얼굴을 잔뜩 구기며 자신의 두 손가락으로 코를 꽉 틀어줍니다. 남은 한 손을 허공에 대고 더러운 벌레를 쫓아내듯이 아주 신경질적으로 마구 휘젓습니다. 아이고 지독한 냄새야. 숨을 쉴 수가 없네. 어디서 이런 더러운 썩은 내가 진동을 하나 했더니 카센터에서 남의 낡은 타이어나 갈아 끼우는 강수와 애비가 드디어 낚셨구만.
연락을 받았으면 집에서 깨끗하게 물로 씻고 옷이라도 똑바로 입고 올 것이지 어디서 이런 더러운 꼴로 남의 교무실을 함부로 쳐들어와. 박동식은 목에 시퍼런 핏대를 세우며 강철민의 굳은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합니다. 야, 거지가 왜 신성한 학교를 와? 당장 안 나가. 교무실 유리창이 덜덜 흔들릴 정도로 아주 크게 악을 씁니다. 하지만 이런 심한 막말과 모욕적인 폭언을 듣고도 강철민은 한치의 흔들림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앞으로 한 걸음 걸어나가 눈물 흘리는 강수아의 앞을 아주 든든하게 막아섭니다. 떡 벌어진 넓고 두꺼운 등으로 딸의 작은 체구를 완전히 가려 보호합니다. 그러고는 턱을 치켜들고 아주 날카롭고 매서운 시선으로 상대방의 비열한 얼굴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선생이라는 작자가 알량한 권력을 쥐고 힘없는 어린 학생을 절도범으로 몰아세우는 것도 모자라 부모 직업까지 들먹이면서 잔인하게 조롱을 해. 내 놈이 나를 거지라고 부르며 손가락질하는 것은 참아줄 수 있지만 내 딸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낸 죄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 살기 어린 경고를 들은 박동식은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릅니다. 흥분한 나머지 상대의 코앞으로 다가가 두 손으로 기름 묻은 작업복 어깨를 아주 거칠게 팍 밀어냅니다. 이 늙은이가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감히 선생한테 대들어. 당신 딸년이 기말고사 시험지를 몽땅 훔쳤으면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뻔뻔하게 큰 소리야. 당장 내 교무실에서 이 더러운 냄새나는 몸뚱이를 밖으로 치우지 못해. 다른 선생님들 다들 구경만 하지 말고 당장 경비실에 연락해서 이 난동꾼 좀 밖으로 끌어내버려요.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억지로 상대를 문 밖으로 밀어내려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무거운 무쇠 기둥처럼 시멘트 바닥에 단단히 고정된 몸은 바위처럼 조금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억지로 밀어내는 발악을 아주 가볍게 무시하고는 낡은 작업복 바지 주머니에 거친 손을 쑥 집어넣습니다. 시커먼 자동차 윤활유 얼룩이 묻은 꼬깃꼬깃한 수건을 꺼냅니다. 뒤로 돌아서 서러움에 몸을 덜덜 떠는 강수아의 젖은 뺨을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아주 다정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딸의 얼굴에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줍니다. 우리 수아, 고개 푹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앞을 똑바로 봐라. 넌 절대로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았어. 부끄러운 죄를 지은 비열한 놈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들킬까봐 벌벌 떨어야 하지만 넌 그럴 필요 없다. 아빠가 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왔으니까 넌 한 발자국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라.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에 박동식은 거친 숨을 씩씩 내쉽니다. 뒤를 돌아 교무실 교탁 위에 놓인 내선 인터폰 쪽으로 허겁지겁 뛰어갑니다. 수화기를 거칠게 집어들고 신고 버튼을 아주 신경질적으로 꾹꾹 누릅니다. 당신 부녀가 정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나도 더 이상 참지 않겠어. 지금 당장 경찰에 무단 침입이랑 업무방해로 신고해서 아주 싹 다 묶어서 감옥에 쳐넣어버릴 테니까 각오해. 경찰에 고발하기 위해 통화 연결 버튼을 꾹 누르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강수아와 1:1 면담을 하기 위해 1층에서 올라오던 최석호 교장이 교무실 안에 커다란 소란을 듣습니다. 그가 교무실 뒷문을 덜컥 열고 안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를 쓱 살피고는 아주 험악한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외부인의 등 뒤로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도대체 교무실 안에서 무슨 큰 소리가 이렇게 시끄럽게 나는 겁니까? 거기 서 계신 학부모님. 아무리 화가 나셔도 학교 기물을 부수고 들어와서 난동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당장 뒤로 돌아서 저랑 대화를 나누시지요. 위험 있는 목소리에 등을 보이고 섰던 몸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조금 전까지 딸의 눈물을 닦아주던 손을 거두고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에게 호통을 치려는 교장과 아주 정면으로 눈을 똑바로 마주칩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이 묵직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상대를 빤히 쳐다봅니다. 훈계를 하려다 말고 낯선 남자의 굵은 선이 진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한 교장은 걸음을 우뚝 멈춥니다. 항의하기 위해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딛던 두 발이 바닥에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교장의 온몸에 있는 모든 근육이 차가운 돌덩어리처럼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너무 놀라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꿀꺽 소리가 나도록 마른 침을 억지로 힘겹게 삼킵니다. 통통하고 혈색 좋던 얼굴에서 붉은 핏기가 아주 순식간에 싹 사라져버립니다. 두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며 입이 떡하니 벌어집니다. 수아의 징계권을 검토하기 위해 한 손에 아주 소중하게 들고 있던 두꺼운 학생기록부 서류철이 소나귀에서 사르르 미끄러집니다. 서류철은 땀이 찬 손을 완전히 벗어나 교무실 시멘트 바닥으로 툭 하는 둔탁한 소리를 냅니다. 무거운 종이 뭉치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지며 시끄럽게 나뒹굽니다. 교무실 안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팽팽한 정적만이 가득 흐릅니다. 일순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하고 무거운 정적이 교무실 전체를 차갑게 짓누릅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최석호 교장이 다급한 발걸음으로 앞으로 뛰어나옵니다. 최석호 교장은 더러운 작업화가 놓인 발 앞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허리를 90도로 아주 깊숙하게 꺾습니다. 회장님,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누추한 이곳까지 어쩐 일로 직접 발걸음을 하셨습니까? 최석호 교장의 벼락 같은 외침에 교무실 안에 있던 모든 교사들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고 입이 떡하니 벌어집니다. 경찰에 고발하려 내선 인터폰 수화기를 꽉 쥐고 있던 박동식은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립니다. 들고 있던 수화기를 바닥에 툭 떨어뜨린 채 시멘트 바닥 위로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최석호 교장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덜덜 떨리는 두 손을 공손하게 앞으로 모아줍니다. 다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하십시오. 이분이 바로 과거 우리 학교 재단이 돌이킬 수 없는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10원 한 푼의 대가도 없이 수백억 원의 막대한 부채를 전부 갚아주신 분입니다. 매년 우리 학생들을 위해 엄청난 장학금을 남몰래 쾌척해 주시는 재단의 최대 후원자 강철민 회장님이십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버릇없이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쳤단 말입니까?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자 교무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더욱 싸늘해집니다. 강철민은 바닥에 엎드려 굽신거리는 늙은 교육자를 아주 매섭고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봅니다. 내가 피땀 흘려 정직하게 번 돈으로 기부한 장학금이 이렇게 썩어 빠진 부패 교사들의 뱃속을 불리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이들의 방패가 되어 주어야 할 신성한 학교가 오히려 무고한 학생의 목을 조르고 인생을 무참하게 짓밟는 지옥으로 변해버렸군요. 오늘 이 교무실에서 벌어진 끔찍한 총극을 보니 이 학교에는 더 이상 내 후원금이 단 한 푼도 쓰일 가치가 없습니다. 강철민의 묵직하고 날카로운 일갈이 교무실 유리창을 매섭게 흔듭니다. 그때 정장 차림의 김 비서가 묵직한 서류 가방을 들고 교무실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옵니다. 김 비서는 강철민의 옆에 반듯하게 서서 가방 안에서 얇은 노트북 컴퓨터를 꺼냅니다. 재빠른 손놀림으로 교무실 벽면에 걸린 대형 텔레비전에 연결선을 꽂습니다. 회장님,
삭제되었던 모든 물증을 완벽하게 복원하여 준비를 마쳤습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김 비서가 자판의 실행 버튼을 힘차게 내리누릅니다. 화물 트럭 안에서 100% 살려낸 어젯밤 교무실 내부의 야간 녹화 영상이 대형 텔레비전 화면에 아주 선명하게 켜집니다. 영상 속에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몰래 잠입한 박동식의 비열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열쇠로 굳게 잠긴 철제 금고를 억지로 열고 기말고사 수학 시험지를 훔쳐내는 장면이 재생됩니다. 이어서 불 꺼진 빈 교실로 몰래 들어가 강수아의 낡은 가방 지퍼를 엽니다. 훔친 종이 뭉치를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억지로 쑤셔 넣는 추악한 범행 과정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폭로됩니다. 자신의 범죄 현장을 두 눈으로 지켜본 박동식은 핏기가 가셔 잿빛으로 변한 얼굴로 두 손을 마구 내저으며 부정합니다. 아닙니다. 저 영상은 누군가 저를 모함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조작한 가짜입니다. 저는 절대로 시험지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억지 동영상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박동식은 바닥을 납작하게 기어 교무실 뒷문으로 비참하게 도망치려 발버둥을 칩니다. 강철민은 앞으로 성큼 걸어나가 도망치려는 앞길을 거대한 바위처럼 꽉 가로막습니다. 김 비서에게 건네받은 서류 뭉치를 허공을 향해 아주 강하게 흩뿌립니다. 휴대용 저장 장치 안에서 출력해온 차명 계좌 거래 내역서들이 춤을 춥니다. 수백 장의 하얀 종이들이 하얀 눈송이처럼 교무실 바닥으로 사방에 쏟아져 내립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 위에는 김지훈과 이민지 부모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옆으로 수백만 원 단위의 촌지가 정기적으로 입금된 내역이 아주 크고 붉은 글씨로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더러운 동거래 현황을 직접 확인한 교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수치심에 고개를 푹 숙입니다. 어디서 끝까지 더러운 주둥이로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느냐. 이 완벽한 물증 앞에서도 끝까지 뻔뻔하게 변명을 하려 들다니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이 틀림없구나. 알량한 권력으로 내 귀한 딸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고 어린 학생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려 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오늘 똑똑히 보여주마. 강철민은 바닥에 엎드려 덜덜 떠는 박동식의 양복 멱살을 굵은 손으로 아주 꽉 움켜쥡니다. 가벼운 종이장을 다루듯 단숨에 허공으로 번쩍 들어 올립니다. 내 놈이 뒤에서 몰래 저지른 모든 추악한 범죄들은 이제 완벽한 증거와 함께 무서운 법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감옥의 가장 깊고 차가운 바닥에서 평생 내 죄를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라. 그것이 내 놈이 받을 유일한 참교육이다. 최석호 교장은 분노로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파인 채 바지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즉시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고발을 진행합니다. 여기 고등학교 교무실입니다. 지금 당장 출동해 주십시오. 교사의 추악한 증거 조작과 뇌물수수 범죄를 학교 책임자인 제가 직접 강력하게 고발합니다. 확실한 영상 증거와 금융거래 내역서까지 모두 확보해 두었으니 지체 말고 당장 체포해 가십시오. 통액성 유투를 마친 최석호 교장은 멱살이 잡힌 채 허공에 매달려 버둥거리는 박동식을 향해 소리칩니다. 박동식, 당신같이 썩어빠진 정신을 가진 사람은 단 1초도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 시간부로 우리 학교에서 파면이자 영구적인 직위 해제입니다. 학교의 명예를 먹칠한 죄까지 물어 내가 끝까지 엄벌에 처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잠시 후 요란하고 날카로운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학교 운동장을 가득 채웁니다. 무장한 경찰관 여러 명이 무거운 발소리를 내며
2층 교무실 안으로 거칠게 들이닥칩니다. 경찰관들은 발버둥치며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두 손목을 등 뒤로 꺾어 잡습니다. 차가운 은색 쇠고랑을 손목에 아주 단단하게 채워 완벽하게 제압합니다. 박동식 씨, 당신을 절도 및 공문서 위조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참하게 울부짖고 끌려가는 소리가 복도를 지나 멀리 사라질 때까지 경찰관들은 범죄자를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갑니다. 수백 장의 종이 뭉치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엉망이 된 교무실 한가운데에 강철민이 우뚝 섭니다. 강철민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굳어있는 강수아를 향해 돌아섭니다. 방금 전까지 뿜어내던 무서운 살기를 거두고 아주 따뜻한 표정으로 두 팔을 넓게 벌립니다. 수아 곁에 아빠가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니? 이제 모든 나쁜 일이 다 끝났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리 와서 안기렴. 강수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가 듬직하고 포근한 품에 와락 안깁니다. 아버지가 입고 있는 기름 묻은 낡은 푸른색 작업복에 작은 얼굴을 깊이 묻습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참아왔던 수치심과 공포가 녹아내리며 안도의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강철민은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딸의 작은 등과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묵묵히 깊은 위로를 건넵니다.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윤활유 냄새가 교무실에 퍼지지만 그 냄새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사랑의 향기가 되어 부녀를 포근하게 감싸 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정확히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죄수복을 입은 박동식이 교도관의 손에 이끌려 호송차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박동식의 양손에는 차가운 은색 수갑이 아주 단단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박동식은 호송차 계단에 발을 올리며 교도관을 향해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를 칩니다. 이거 당장 풀어주세요. 제가 왜 감옥에서 10년이나 썩어야 합니까? 학부모들에게 작은 성의 표시로 돈 봉투 몇 개 받은 게 전부입니다. 어린 학생 서류를 조금 고친 것이 이렇게 무거운 형량을 받을 일은 절대 아닙니다. 교도관은 박동식의 등을 강하게 밀어넣으며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조용히 하고 호송차 안으로 빨리 들어가십시오. 어린 학생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려고 교무실에 몰래 침입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무고한 죄를 뒤집어 씌운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교사가 뇌물을 받고 성적을 조작한 것은 사회에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끔찍한 범죄입니다. 박동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어두운 호송차 구석 자리에 비참하게 주저앉습니다. 같은 시각 학교 교장실에서는 최석호 교장이 아주 엄격한 표정으로 긴급 교직원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석호 교장은 탁자를 강하게 내리치며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립니다. 오늘부로 박동식과 은밀하게 동거래를 하고 촌지를 나누어 가진 부패 교사들을 전원 파면 조치합니다. 다시는 교단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교육청에 강력하게 징계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평가 만점을 받고 성적 특혜를 누린 김지훈과 이민지, 무리의 모든 시험 점수를 아주 깨끗하게 무효 처리하겠습니다. 썩어 빠진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고 맑고 깨끗한 교육의 장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지훈의 어머니가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와 눈물을 흘리며 매달립니다. 교장 선생님, 우리 지훈이 성적을 무효로 만들면 당장 내년의 대학 진학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돈을 준 것은 잘못했지만
아이의 미래를 봐서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최석호 교장은 김지훈 어머니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사모님, 정직하게 땀 흘려 공부한 다른 학생들의 자리를 돈으로 빼앗은 죗값을 아주 똑똑히 치러야 합니다. 부정한 돈으로 쌓아 올린 성적은 아이의 진짜 실력이 아닙니다. 당장 교장실에서 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학교의 모든 부패가 깨끗하게 씻겨나갑니다. 강수아는 억울한 절도범 누명을 완전히 벗고 당당하게 전교 1등 자리를 되찾습니다. 전국 수학 경시대회 금빛 대상 상장도 다시 강수아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옵니다. 학교 친구들이 강수아의 자리로 우르르 몰려와 미안한 얼굴로 사과를 건넵니다. 강수아 학생, 지난번에는 우리가 담임 선생님의 거짓말만 믿고 너를 도둑으로 오해해서 정말 너무 미안해. 마음고생 심했을 텐데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주면 좋겠어. 강수아는 환하게 웃으며 친구들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아. 진실이 밝혀졌으니 이제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자. 앞으로 남은 1학기 동안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면 좋겠어. 강수아는 다음 날도 어김없이 낡은 자전거의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아침 햇살을 맞으며 성실하게 학교에 등교합니다. 시간이 아주 빠르게 흘러 어느덧 3년 고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는 졸업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강철민의 웅장한 대저택 2층 드레스룸 앞입니다. 수천만 원을 훌쩍 넘는 최고급 맞춤 정장 여러 벌이 아주 화려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정장 차림의 김 비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넥타이를 골라주며 권유합니다. 회장님, 오늘 드디어 수아 아가씨의 고등학교 졸업식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든 최고급 정장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이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고 학교에 가셔서 회장님의 위엄을 마음껏 보여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강철민은 진열된 옷 사이에서 반짝이는 비단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내 낡은 카센터 구석에서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던 강수아의 예쁜 얼굴을 떠올립니다. 김 비서, 이 비싸고 화려한 옷들은 참 멋지기는 한데 내 거친 몸에는 영 어울리지 않는 것 같네. 우리 수아가 예전에 나한테 아주 감동적인 말을 해준 적이 있어. 매일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아빠의 옅은 기름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했지.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이야말로 아빠가 세상을 열심히 살아온 세상에서 제일 멋진 훈장이라고 나를 꽉 안아주었어. 우리 수아는 이런 거칠에 가득한 명품 정장보다 내가 평생 입어온 그 낡은 옷을 훨씬 더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야. 강철민은 진열된 수천만 원짜리 명품 정장들을 미련 없이 양옆으로 쓱 밀어버립니다. 강철민은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평생을 매일같이 입어온 낡고 해진 푸른색 정비 작업복을 꺼내어 입습니다. 비록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어젯밤에 아주 깨끗하게 세탁하고 빳빳하게 다림질을 해둔 단정한 옷입니다. 강철민은 작업화 끈을 꽉 조여 묶고 아주 밝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대문을 나섭니다. 수많은 인파로 꽉 찬 학교 대강당 안입니다. 화려한 코트와 값비싼 정장을 쫙 빼입은 학부모들이 객석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단상 위에서는 강수아가 수석 졸업생 자격으로 아주 단정하게 서 있습니다. 최석호 교장이 아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강수아에게 찬란하게 빛나는 금빛 상장을 건넵니다. 수석 졸업생 강수아. 위 학생은 3년 동안 품행이 아주 바르고 학업 성적이 가장 우수하여 모든 학생의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강수아는 두 손으로 상장을 소중하게 받아들고 객석의 맨 앞자리로 고개를 돌려 시선을 고정합니다. 화려한 모피 코트와 번쩍이는 시계를 찬 학부모들 사이로 아주 익숙하고 편안한 색깔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주 단정하게 다림질된 푸른색 정비 작업복을 입고 누구보다 환하게 웃으며 손바닥이 빨개지도록 박수를 치고 있는 강철민의 모습입니다. 강수아의 맑은 시야에는 오직 낡은 작업복을 입은 아버지의 크고 듬직한 모습만이 가득 차오릅니다. 졸업식 행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최석호 교장이 마이크를 두 손으로 꽉 잡고 단상 중앙에 섭니다. 최석호 교장은 객석을 향해 아주 엄숙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인사를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졸업생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빌려 제가 아주 특별하고 깊은 감사를 전해야 할 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겉모습은 소박하고 평범한 작업복 차림이지만 이분이야말로 우리 학교를 부패와 탐욕의 늪에서 완벽하게 구원해 주신 진정한 참교육자이십니다. 수년 전 우리 재단이 막대한 빚더미에 앉아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수백억 원을 갚아주신 분입니다. 매년 우리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거액의 장학금을 남몰래 쾌척해 주시는 강철민 회장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땀방울을 흘리며 진정한 노동의 가치와 정의를 몸소 보여주신 강철민 회장님께 다 함께 일어서서 깊은 존경의 인사를 전합시다. 최석호 교장의 쩌렁쩌렁한 선창이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그 자리에 모인 전교생과 모든 교직원 그리고 수백 명의 학부모 전원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객석 맨 앞자리에 앉은 강철민과 단상에 선 강수아를 향해 몸을 돌립니다. 대강당 지붕이 뚫어질 듯한 엄청난 기립박수와 환호성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가운데 강수아는 금빛 상장을 가슴에 꼭 품습니다. 강수아는 단상 계단을 성큼성큼 뛰어내려와 강철민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강철민은 두 팔을 아주 넓게 벌려 달려오는 딸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강수아는 강철민의 두꺼운 목을 두 팔로 꽉 끌어안고 품에 와락 안깁니다. 우리 아빠,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빠의 정직한 땀방울 덕분에 제가 이렇게 무사히 졸업을 해요. 오늘 세상에서 우리 아빠의 푸른 작업복이 제일 멋있고 자랑스러워요. 강수아는 푸른 작업복에 깊게 밴 옅은 자동차 기름 냄새를 편안하게 맡으며 아주 세상을 다 가진 듯 활짝 웃습니다. 강철민은 자신의 품에 쏙 안긴 딸의 등을 투박하고 따뜻한 손으로 다정하게 토닥거립니다. 우리 착하고 예쁜 수아. 어떤 시련이 와도 굽히지 않고 정직하게 자라주어서 정말 고맙다. 아빠는 우리 수아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사랑스럽단다. 서로를 꽉 끌어안고 환하게 웃는 아름답고 뭉클한 모습 위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립니다. 오직 정직함과 가족의 사랑으로 거대한 시련을 이겨낸 두 사람의 따뜻한 풍경 위로 쏟아지는 박수 소리가 길게 이어지며 통쾌하고 가슴 벅찬 이야기가 완벽하게 막을 내립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종종 화려한 겉모습이나 직업, 타고 다니는 차만으로 사람의 가치를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재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연 속 아버지의 낡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은 그 어떤 수천만 원짜리 명품 정장보다도 찬란하게 빛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훈장이었습니다. 타인의 가난을 함부로 비웃고 짓밟으며 탐욕을 채우려던 교사의 처절한 몰락을 지켜보며 결국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위대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가족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거친 땀을 흘리며 일하시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깊은 존경과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흘리시는 정직한 땀방울이 언제나 눈부시게 존중받는 따뜻한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